자, 이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마치 데자뷰, 작년의 축소판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면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 때문에 전력 확충, 에너지 난에 필요한 전력과 원전이 좋았습니다. 자, 원전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었지만 그나마 룸이 좀 있었던 전력 쪽에서도 드디어 신고가가 나와 버렸네요. 물론 아직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등을 더 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두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전력뿐만 아니라 전선주까지도 이 흐름을 타고 붐을 누리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내릴 신저가를 기록한 섹터도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전지죠. 셀 3사가 모조리 신저가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이유인 즉슨 미국이 예상보다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더 빠르게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자, 당초에 합의했던 폐지 시점은 2033년이었는데 이게 1년씩 앞당겨지더니 다시 2028년까지 무려 4년을 더 앞당겨서 이 세액공제를 폐지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근데 이건 비단 배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태양광, 풍력 기업들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제 한 애널리스트가 이 배터리 셀 기업들과 태양광 기업들이 당초에 받을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규모, 그리고 이게 축소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추산해 봤더니 LG 에너지솔루션은 약 50조 원에서 15조 원까지, SK온은 32조 원에서 7조 원까지 거의 80% 감소하게 되고요. 한화솔루션은 한 7조 원에서 3조 원까지 60% 정도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태양광보단 배터리 업체들의 감소폭이 더 크긴 하나 결론적으로 둘 다 치명적인 상황이죠. 물론 아직 공화당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기도 하고 상원까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라는 관측도 많은데요.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신종 녹색 사기다라고까지 평가를 한 만큼 크게 가닥은 잡혀 있다라는 점에서 또 안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끝으로는 실리콘2의 부활이죠. 이것도 작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애널리스트 간담회가 있고 나서 갑자기 증권가에서 실리콘2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인트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시장에서도 성장 여력이 크다라는 게 골자였는데요. 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2분기 실적에서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대장이 살아나니 섹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OEM 원료 끝까지, 원전이 아니라 이거는 브랜드죠. 중소형 브랜드까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 그러나 또 오늘 20일자 수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이러한 데이터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찝찝한데 오늘은 새벽에 기대해 볼 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참 또 감사하네요. 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첫 번째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매출이 드디어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제5회 카타르 경제포럼의 화상으로 참여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가 매출 반전을 이뤘다면서 유럽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곳에서 강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년 뒤에도 테슬라 CEO로 재임을 할 것 같냐라는 질문에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 택시죠. 로보택시와 관련해서는 6월 말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행을 시작으로 LA와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출시를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와 함께 AI, 반도체 쪽의 모멘텀도 밝혔습니다. 바로 AI 기업이죠. xAI가 미국 테네시주 외곽에 최대 100만 개 GPU를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도 전해 왔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엔비디아와 AMD로부터 AI 칩을 지속적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머스크 CEO의 입에서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늪에 빠져갈 줄 알았던 전기차 쪽 판매 반등, 또 자율주행,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과연 어디를 좀 주시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두 분과 전략 짜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시죠.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새벽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죠. 골든돔 프로젝트에 총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44조 원을 투입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와 관련된 부분이 이미 예산안에 일정 부분 포함이 돼 있고 현재 의회가 이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라고도 언급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계획은 나의 임기 내에 운용되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아이언돔을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이 미국의 기술이 더 발전해 있다면서 이 골든돔에 대한 야망과 자신감을 내내 표명을 해왔었죠. 그런데 바로 이 골든돔 프로젝트에 캐나다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알래스카주와 조지아주가 이 골든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방산주들에게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러 가시죠. 자, 수요일 아침입니다.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엠벤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 중반쯤 오다 보면 지칠 수 있는데 두 분이 딱 든든하게 계시니까 저희도 힘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장에서 또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할지 먼저 오늘장 포인트부터 열어주시죠. 대만의 컴퓨텍스 그리고 시장 안정될 때까지 간다. 컴퓨텍스 일정은 제스낭 CEO의 기조연설이니까 월요일부터 계속 진행은 되고 있었는데 네. 반도체 별로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는데 네. 전력기기 쪽에 힘이 있죠. 그래서 그쵸, 아무래도 그래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그쵸. 그리고 물론 이제 대만이 AI 이 데이터 센터 산업의 중심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왜냐면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또 어제 제스랑 CEO가 SK 하이닉스 부스 와가지고 또 사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만에서 그런 걸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도 거기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HBM은 어떻게 보면은 AI 칩이라던가 이런 가속기의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빼놓고서 뭔가 지금 주도해 나간다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젠스랑 CEO도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도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이제 전력기기 주들만 좀 움직이긴 했지만 반도체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나오는 코멘트들에 대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데이터 센터 바람이 불어올 때 반도체가 주축이었고 그 밖에 전력 에너지원들이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기대해보자라는 조금의 다른 결의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데이터 붐, 센터 붐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것. 우리 매니저님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안정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건가요? 조금 이제 제가 드린
단어를 좀 바꾸셨는데 아, 시장이 인정할 때까지 간답니다. 인정할 때까지. 인정할 때. 2차 전지 여러분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년 동안 랠리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처음에 2차 전지주들이 올라오니까 실적도 뒷받침되지도 않는 종목들 또는 업종군들이 어떻게 갈 수 있냐라고 해서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 이상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직전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놀래지 말고 갖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막 10배, 심지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100배 올라왔는데 100배 올라올 때 많은 분들이 뭐 100만 원 간다, 1000만 원 간다 이러면서 막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업종분들 요즘에는 이제 원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원전 쪽도 여러분들 매도하실 타이밍이 아니고 쭉 갖고 가셔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굉장히 큰 계약건들이 체코 원전 떠나서 지금 계약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퀀텀 점프, 양자 점프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충돌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갈 걸 예상을 하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질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갖고 가셔야 되니까 2020년 3월 19일 같은 랠리가 1년 3개월 나왔는데 저는 그보다도 더 긴 랠리가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노이즈는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악재가 나오더라도 잊어버리시고 그냥 듣지 마시고요. 뉴스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 보지 말고 저희 방송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 참 대단하십니다. 조선이 고점이다라는 얘기 많은 분들이 해주셨을 때 조선 계속 갖고 가야 된다라고 미셨고 이번엔 원전 너무 높지 않을까요? 근데 원전을 뚝심 있게 갖고 가자라고 밀고 계십니다. 자, 이에 대한 부분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기분 좋게 갖고 가실 수 있지만 또 신규 매수는 어떨지도 잠시 뒤에 같이 체크해 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그 밖에 오늘 새벽에 또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서요. 저희 여기서 투자 포인트 먼저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인데요. 모처럼 기분 좋은 단어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테슬라 매출,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6월 달에 로봇 택시도 출격을 한다. 근데 텍사스뿐만 아니라 LA랑 샌프란까지 갈 것이다. 끝으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까지 우리는 구축을 한다. 와, 여기서 오늘 시장이 어디에 가장 환호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일 것 같아요. 아하. 지금 사실 전기차나 뭐 2차 전지 쪽은 지금 워낙 지금 투심이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올랐다고 해서 과연 2차 전지들이 좀 반등할 것이냐 약간 글쎄요라는 퀘스천 마크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차라리 자율주행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데이터 센터 이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빌드 2025라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AI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발언한 저 부분도 사실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결국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그럼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결국에는 그 에너지들이 어디로 쓰일 것이냐인데 그 에너지들을 결국엔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데이터 센터. 네,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하지 않겠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나 지금 뭐 빅테크의 대표적인 수장들이 다 강조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쪽으로 또 다시 한번 수급이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화살표가 다 AI 쪽으로 가리키고 있네요. 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나온 테슬라 CEO의 발언 중에서도 시장은 데이터 센터에 좀 주목을 할 것이다. 자, 우리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저는 조금 이제 의견이 좀 다른데요. 예. 테슬라 CEO의 정치적인 성향부터 없애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실 네. 이제 매출과 영업이 뭐 다 좋더라도 사실 테슬라를 처음에 환호했던 테슬라의 본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습니다. 서부 쪽에. 서부 쪽은 진보주의 성향이 강한 그리고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테슬라를 밀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테슬라가 성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향을 바꿔서 지금 그죠? 심지어 본사까지 텍사스로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짐 콜린스 경영 컨설턴트로 되게 유명하죠.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썼던 기억이 베스트셀러로 여태까지 지금 많이 읽히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CEO
그리고 너무 정치적인 성향을 띈 CEO는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 오른쪽이 좋냐 왼쪽이 좋냐라고 하는데 선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업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객과도 또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TSMC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 뭐 애플의 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만들지 않고 메모리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쟤는 우리를 도와줄 기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없애야 바로 그 기업이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했다 폭락했다 급등했다 폭락했다를 반복하는데 거기에 전체적인 이유가 매출과 영업이익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성향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유한양행과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 정치적인 성향 띄지도 않고 회장님들 언론에 노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기업이 돼야 앞으로 위대한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성향부터 없애야 바로 주가가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얘기도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테슬라의 정치적으로 이제 후원하겠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후원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언론에서 좀 사라져야 테슬라 주가가 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년 내에 재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사실 머스크 CEO는 그렇다,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치적인 노이즈 때문에 국내 시장에 반영되는 호재도 사실상 민감도가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주셨네요. 그나마 희망은 데이터 센터에 그럼 달려 있는 걸까요? 오늘 시장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이번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에 구체적으로 244조 원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금액을 밝혔어요. 기존에 우리는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은 아이언돔을 빗대면서 계속 표현은 해왔지만 예산안 표결이 앞두고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 발언들을 내놨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 방산 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또 방산주 잘 보시잖아요. 네. 방산주가 참 저 소식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너무 가격적으로 부담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 소식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요. 저는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방산주들 보면은 후속주들이 조금씩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S&T 다이내믹스가 또 신고가 경신을 했고. 전에 말씀해 주셨죠. 네, 지금 그래서 이 안에서 만약에 순환매가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뭐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뭐 저 소식 때문에 무조건 간다. 물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렇게 뉴스에 의해서 올라가면은 좀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는 점을 감안하셨을 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금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잘 가는 섹터가 잘 갑니다. 하지만 방산주들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해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혹시 막 직접적으로 관련주 뭐 이런 거는 없겠죠? 저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판단할 종목은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쩌면은 그냥 조금 횡보세를 보일 여지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새벽에 나온 핫한 이슈들 연결고리 찾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끓는 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끓는 점 공개해 주시죠. 원전과 전력기기 두 섹터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원전은 앞서서 우리 조서희 매니저님 너무 말씀 많이 해주셨고 아직까지도 괜찮다라는 입장이 너무 분명하시기 때문에 이조 본부장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더 갈까요? 네, 저도 더 갈 것 같습니다. 야, 받고 더 더블인가요? 네. 근데 더 가는데 지금 BHI랑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기에는 그것만 좀 가지 않나요? 네. 근데 그 두 종목이 더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스터빈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이랑 가스터빈 쪽에 1.3조를 투자한다까지도 얘기가 나왔고요. 사실 이게 지금 가스터빈이 왜 자꾸 부각이 되냐면 물론 원전도 원전인데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지금 보면은 에너지가 부족한 거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저 가스터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실제로 실적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두 대장주가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저 두 개 말고 좀 살만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네. 본다면은 지금 요즘에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계측기 사업을 하고 있는 우진엔텍 이 두 정도가 될 수 있겠고, 네. 그 외에는 이제 저는 한전 기술이라던가 한전 KPS 이쪽이 조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원전은 사실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도 좋지만 물론 추격 매수해서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수익 낼 수 있겠죠. 하지만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다고 한다면 한전기술이라던가 한전 KPS, 뭐 우진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을 차치한다면 종목의 매력도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양대장이 제일 나을까요? 네, 사실 뭐 좀 뭐가 좋냐 그러면은 예. BHI랑 지금 두산 에너빌트가 아하, 가장 역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실적이면 실적, 뭐 기대감이면 기대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쫓아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난 그래도 저걸 사고 싶다 하신다면 네. 비중을 아. 좀, 네, 진짜로 좀 철저하게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을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은 BHI 두산 에너빌리티 진작에 수익을 내고 실현하고 또 들어가실 타이밍도 잡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 근데 원전은 저희가 진작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조금씩 가네요. 근데 이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의구심이 좀 들어요. LS 그룹주에 대한 뭔가 이 불신. 그때 우리 매니저님 효성중공업은 괜찮다라고 종목을 좀 추려주셨었는데요. 전력 섹터 전체적으로 의견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먼저 이제 본부장님에 네. 대해서 조금 야수의 심장을 가져라. 네. 저는 원전. 그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실 LS 일렉트로닉은 제가 이제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서 LS 일렉트로닉 1월달에 추천드려서 거의 50% 이상 수익을 났는데 1월 달에. 네, 1월 달에. 근데 그때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1월 17일 날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테슬라의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AI 자회사 xAI의 배전반을 납품한다는 그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어요. 급등했었죠. 그때부터 급등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데 1월 달에 LA 산불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LA 산불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전력 노후되기 때문에 전력 노후로 지금 합선이 돼서 이게 산불이 났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 전력 교체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거의 다 전력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1분기를 넘어서 2분기로 들어선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바뀌는 변압기 수출 구조라고 돼 있죠. 참 특이하게도 시스템상으로도 많이 좀 바뀌고 있어요. 이제 세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1분기 때 외형 성장이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리담에 원래는 이제 소형 그 변압기를 많이 수출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리담에서 고마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형 그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 4분기 때 64% 지금 성장을 했고요. 중형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1%. 근데 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1, 4분기 때 작년 대비 37%, 38% 가까이 감소를 했거든요. 이 뜻은 방리담을 파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쪽에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2, 4분기 때의 실적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럽의 수주청에서부터 원래 이제 1, 4분기 때 저희가 매출이 잡혀야 되는데 2, 4분기로 이연하자라고 해서 1, 4분기에 유럽에서 잡힐 매출이 2, 4분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연됩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1, 4분기 때 계약을 체결을 많이 했는데 그 계약 체결한 게 2, 4분기로 넘어갔어요. 현대 일렉트로닉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2분기 때도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 좋다는 것만 보시면 사실 제가 조방전에서 조방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보다는 조금 전력이 약하긴 합니다만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제가 이제 원전이라고 말씀드린 게 더 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같이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유 있게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산 빼고 전력 넣으면 안 될까요? 방산도 계속 가니까 이게 또 매니저님 뺄 욕심 수가 많으세요. 제가 좀 욕심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예. 사이클상 막 네. 이렇게 강조드리는 게
그때 20년 3월 19일 랠리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때 같이 다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가 또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공개해 주시죠. 한전기술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나왔습니다. 자, 한전기술 앞서 우진이랑 한전 KPS, 한전기술 중에 좀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술로 선택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원전 설계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한 번쯤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SMR이라던가 신규 원전 얘기 나올 때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기술력은 있는데 사실 주가만 딱 보면은 너무나 좀 답답한 흐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대선 이후에 정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전기술과 KPS가. 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원전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설계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원전주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건지 진짜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잘 분별을 하셔서 대응하셔야 네. 되기 때문에 네. 한전기술은 사실 시세도 아직 덜 나왔고 충분히 추가 시세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점,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력이라는 펀더멘털도 있고 또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엮어볼 수 있는 한전그룹주 그 안에서 기술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조선희 매니저님은 전력 안에서 효성중공업을 향한 관심은 아직 갖고 계시네요. 네, 원래 이제 그 변압기 쪽은 매출이 제일 많은 게 효성중공업입니다. 네. 매출과 영업이 가장 많은데 와 얼마 전에 NS일렉트로닉이 랠리를 계속 시작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돼버렸어요. 시가총액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한 5조 4천억, LS일렉트로닉이 7조가 좀 넘어가는데 보통 매출과 영업이익을 딱 놓고 비교하면 정말 뛰어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법인 영업이익률도 1분기 때 25% 이상 올라갔거든요.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다는 건 대단한 건데 앞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전력이 다시 일어날 때는 대장이 좀 바뀌었어요. 효성중공업이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력은 또 마침 수출 데이터가 나오죠. 같이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첫 번째 끓는 점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조금 연장선으로 다뤄볼게요. 수출 데이터가 오늘 나오죠. 20일자까지. 자, 그런데 화장품도 작년이랑 비슷해요. 실리콘2가 살아나니까 전체적으로 센티가 좋더라고요. 오늘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좀 기대해 볼 만한 먹거리 있을까요? 이미 화장품.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화장품은. 네,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좀 데이터가 좀 약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 시세는 나올 수 있겠는데 지금 실리콘2도 좋지만 네. 코스맥스랑 한국콜마가 지금 끌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이 바뀌었다. 네, ODM 쪽에서 먼저 랠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색조 관련주들도 좀 올라오고 있지만 저는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동안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색조 쪽 관련해서 좀 올라오고 있고 같이 보셔야 될 건 클리오 정도로 같이 색조랑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랠리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색조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스킨케어랑 색조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출에 어떠한 쪽이 더 잘 나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데 좀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리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조정 나올 때 매수 기회를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은 어떤 국가별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밸류체인별로 어떻게 품목별로 조금 달라진다라는 팁을 얻어봤는데 아직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보수적인 입장 얻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끓는 점 넘어가 보시죠. 2차 전지 태양광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바닥이 어디인지 두려운 섹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2차 전지부터요. 셀 기업들 줄줄이 신저가가 나와서 오늘 참 걱정을 했어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악재가 어제 장 마감하고 또 나오기도 했는데 뭐 인리 쪽에서 매출 또 투자를 철회하겠다. 근데 다행히 테슬라 실적이 좀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시장 지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 진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여기가 바닥 아니냐일 거예요. 근데 사실 어제 우리 바닥을 예, 기록을 했죠. 네, 우리 예상을 깨고 계속적으로 네.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지금 좀 단기적으로 어떠한 V자 반등,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시간을 두고서 모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보실 때 좀 뭐랄까요, 이게 뭔가 내가 여기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비중을 좀 많이 해서 갑자기 올라가는 거를 좀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저점 깨질 때마다 좀 사는 형태로 모아가시는 게 좋겠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악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업황, 실적, 보조금 뭐 여기서 더 나올 게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막 비중을 막 갑자기 확대하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모아가신다라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고, 역시나 저는 2차전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원통형 배터리 쪽과 관련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SDI네요. 그러니까 비중을 늘린다는 게 아무래도 2차 전지는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너무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씩 물을 타다 보니 비중이 늘어나는데 이것 또한 좀 자제를 하자. 좀 추세 전환을 기다려보고 이 시그널이 나오면 들어가자라는 아쉬운 또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나 봐요. 태양광도 좀 궁금합니다. 어제 사실 2차 전지가 태양광을 끌어내린 이유는 IRA 폐지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 때문이었는데 태양광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태양광 오히려 좀 세죠. 예. 특히 이제 대장 종목은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괜찮다고요? 괜찮다고요. 예. 그 공제 못 받아도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 그 공제받는 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면서 문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태양광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태양광 쪽도 이제 지원할 것으로 국내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IRA 세액 공제해서 2028년도까지 폐지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2025년이고 3년 남았는데 이거를 지금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의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1사분기 때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 2,600억인가요? 적자였었는데 1사분기 때 올해 턴어라운드 하면서 바닥을 찍고 아주 멋지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바닥에서부터 거의 100% 가까이 이상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내용들 보면은 이거 외에 사실 이제 IRA 폐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4월 21일 날 미국의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서 납품하고 있는 이 태양광 셀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전부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인데요. 기본적으로 AD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반덤핑 관세하고 상계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반덤핑 관세 같은 경우는 6.1에서 271% 가까이 그리고 상계 관세 같은 경우는 14%에서 무려 400% 가까이 매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기업들 미국 내에서는 절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인데 특히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하나큐셀이라는 자회사가 본사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같이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태양광 쪽은 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좋습니다. 지금 말씀은 태양광 쪽은 오히려 빠질 때 사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들리는데요. 혹시나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보류가 나왔고요. 하나솔루션. 와, 하나솔루션만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OCI도 괜찮은 건가요? 저희 이제 OCI 홀딩스도 써놨는데 하나만 쓰셨는데 하나솔루션도 좋고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OCI 빠질 때 매수. 그래서 이제 OCI 홀딩스는 이제 하나솔루션은 계속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더블 정도 난 상태고 OCI 홀딩스는 추천드렸는데 올라갔다 제자리로 들어왔어요. 지금 가격이. 근데 제가 보기에 OCI 홀딩스는 지금 분할 매수 가격으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IRA 폐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정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3년까지 여유가 남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배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자회사 그리고 OCI 홀딩스는 이미 미국에 공장이 다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태양광 얘기 나온 김에 또 많은 분들이 친환경은 묶어져서 풍력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풍력은 어떻습니까? 어제 오히려 질문 드렸을 때는 태양광보다는 풍력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 풍력 마찬가지로 IRA 폐지에 대한 리스크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어제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호재가 나왔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전부 다 올스톱 시켰는데 어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자 재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윈드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엠파이어 윈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에만 800만 메가와트를 전력을 이 풍력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한 50만 가구 정도 공급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까지 한 25억 달러 정도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3분의 1 프로세스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83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좋겠고 어제 풍력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종목이 급등했죠. 그렇죠. 상한가로 들어갔는데 바로 CS 베어링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전 세계에서 이 풍력, 해상 풍력의 1등 기업이, 해상 터빈의 1등 기업이 바로 CS 윈드입니다. 그 자회사인데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 본사를 두고 공장을 갖고 있고 특히 CS 윈드, 자회사 CS 윈드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베스타 그리고 지멘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CS 베어링도 이 같은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요. 미국에 가시면은 CS 윈드하고 CS 베어링하고 공장 거리가 차로 10분 거리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빨리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한 그 10메가와트급 이상의 대형 해상풍력 제품도 CS 베어링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는 종목 그리고 해상풍력도 국내에서도 지금 대선 후보들이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양쪽으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쪽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친환경 좀 뜻밖의 대답이 나와서 놀랐어요. 악재는 고사하고 오히려 호재가 더 많다. 지금의 매수 기회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바탕으로 오늘도 중심 잘 잡아볼게요. 고맙습니다.